예, 안녕하십니까. 유엔 세계 식량계획 WFP 이명준 소장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단 쌀을 한 톨도 버리지 마라.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예, 그런 예, 그런 말을 항상 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 배고픔의 고통이 저는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올라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세계를 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배낭 하나를 메고 3년 반 동안 한 80개국을 돌았습니다. 뭐 아프리카도 갔다 왔고요. 중남미, 아시아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봤는데 제가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인간들이 겪는 수많은 고통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어떤 나라는 너무 잘 살고 있고 어떤 나라는 하루하루 생족이었습니다. 특히 기아, 빈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제가 목격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없던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처럼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먹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기쁨입니다. 우리 먹방 보고 맛집 다니고 얼마나 이 먹는 것이 즐거움입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고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과연 어떻게 하루를 버텨야 될지, 밤에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자는 사람이 8억 명이 넘습니다. 아까 기아 지도 이준모 대표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아직도 울긋불긋한 이 색깔이 짙을수록 기아 상태가 심각한 거고 회색은 데이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 인구도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점점 줄다가 최근에 다시 늘었습니다. 8억 1,500만 명입니다. 7억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늘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아이러니인 게요. 이전에는 정말 식량이 없어서 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식량이 넘칩니다. 28억 톤의 식량이 생산이 되는데 3분의 1이 버려집니다. 우리나라 음식 쓰레기 너무나 많이 버리죠. 식당에서 1인당 800g을 버립니다. 그리고 개도국에서는 식량을 생산, 저장, 수송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버려집니다. 한쪽에서는 식량의 3분의 1이 버려지는데 한쪽은 8억 명이 굶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또 한쪽은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데 그 인구의 2배나 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세계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아를 저희는 사일런트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이 사진은 제 동료가 인도네시아 반도아체 가가지고 시체 더미 앞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너무나 큰 재난이죠, 쓰나미라는 게. 그런데 왜 사일런트라는 형용사를 붙였을까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1년에 310만 명의 아이들이 배고픔으로 그중에 50%가 죽습니다. 그 아이들이 310만 명이고 어떻게 보면 우루과이, 쿠웨이트,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이 1년에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은 겁니다. 하루로 치면 비행기가 40대, 50대가 떨어지는 만큼의 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여전히 차고 있는 기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SDG를 만들 때도 17개의 목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 빈곤 퇴치, 기아 퇴치입니다. 이게 돼야 다른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데 무슨 양성평등이고 배고픈데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2012년도에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리오에 가가지고 제로 헝거 챌린지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기아를 끝낼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기아를 반드시 끝내자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 제로 헝거 챌린지였습니다. 그리고 SDG를 한마디로 하면 Leave No One Behind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 제로 헝거를 한마디로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배가 고팠으면 안 된다. 이 식량이 풍부하고 이 풍족의 시대에 굶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한 사람이 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게 제로 헝거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기아라는 쓰나미를 향해 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컨선과 저는 현장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남미에서 아시아에서 수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선까지 훌륭한 NGO와 함께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WFP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적 지원 기관입니다. 그 유엔 기관이고요. 그 1962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 가지고 매년 8천만 명의 이제 기아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세 가지 클러스터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 그리고 긴급 구호 정보통신, 그리고 수송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이제 수많은 나라에서 WFP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긴급 구호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여기가 있는 나라들이 현재 수많은 긴급 구호 상황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 사업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이 기아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제 제로 헝거를 달성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이제 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것은 가능한데, 오늘 제가 이제 여기 나온 거는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던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2030년까지 제로 헝거를 성취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그렇다면 WFP는 현장에서 과연 어떤 혁신적인 활동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SDG 2를 이루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한 사람도, 한 기구도, 한 나라도 이 제로 헝거를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협력을 해야 이룰 수 있는 아주 담대한 목표가 제로 헝거입니다. 그래서 WFP는 민헨에 혁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즉시 테스트를 하고, 이 아이디어가 괜찮을 것 같으면 실제로 현장에서 롤아웃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지금 생산되고 재생되고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 임플리멘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혁신 사례들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3분의 1의 식량이 버려진다고 했거든요. 특히 개도국에서는 생산 저장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식량들이 많이 상해서 많이 버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마트 실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밀폐 공간에 진공 상태로 식량을 보존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식량이 3분의 1 정도가 버려졌다면 98% 이상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 옥수수 이런 것들이 저런 데 저장을 해서 다 썩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거의 식량 손실이 없이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또 사막지대에서 이렇게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물을 들이지 않고 흙이 거의 필요 없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경 재배라는 방법으로 식량을 지금 생산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강화 쌀, 라이스 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배는 부른데 사람이 꼭 필요한 게 미량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요오드, 철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밥을 먹으면서 섭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쌀 99알에 한 알에 영양 강화 쌀을 포함을 시켜서 같이 배급을 하면 그날에 꼭 필요한 비타민, 요오드, 철분 이런 미량 영양소를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노라고 해가지고 그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간극이 있거든요. 제가 라오스에서 근무할 때 생산자는 쌀을 20kg를 6불에 팝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20불에 팔려요. 그럼 14불은 중간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노라는 걸 통해서 생산자는 자기가 내고 싶은 가격 정보를 내고, 또 그 구입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려는 것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입찰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공정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쉐어드 밀은
이제 언제든지 그 앱을 깔아서 그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의 그 정보통신을 통해서 혁신을 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M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사람 이전 전통적인 방식은 사람이 직접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핸드폰을 수혜자들에게 나눠주고 현재의 식량 상황, 그리고 현재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모든 정보를 이 핸드폰으로 콜렉트하는, 수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혜자들이 글을 모르거나 이런 걸 그런 문맹들도 많은데, 이게 챗봇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냥 말로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콜렉트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개국의 중에 32개국이 엠밤을 하고 있고, 작년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부가 상당히 기여를 해서 지금 이 엠밤이 더욱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사업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혁신들이 있는데요.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 여러분 비트코인 들어보셨죠? 근데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난민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의 장점은 일단 트랜스액션 코스트가 전혀 안 듭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굉장히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가 난민을 돕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이제 긴급 구호 시에 그 도움을 줍니다. 긴급 구호 시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취합하고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루다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전적으로 통합하고 취합을 해서 가장 적시에 가장 적합한 대상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을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도 전통적으로 이제 직접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서 며칠을 가서 하는데, 이제 인공위성으로 실시간 데이터 이미지를 찍어서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 컴퓨터는 그 현재의 상황, 기후, 토질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식량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것을 조절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재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혁신적인 시스템은 이전에는 식량을 받으려면 줄을 길게 서가지고 그 자기의 지문을 찍거나 서명을 하고 고통스럽게 식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홍채 인식 시스템, 이 난민들이 그냥 일반 우리처럼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자신의 눈을 보여주면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로 헝거가 가능할까요? 손 들어 보십시오. 가능하다. 예, 여기는 가능하다. 예,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장 제로 헝거의 모범 사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60년도에 한국 정부가 WFP에 보낸 공문입니다. 너무나 긴박한 상태에 있어서 절대적인 원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애절하게 간곡하게 식량을 달라고 간청하는 공문입니다. 불과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대한민국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WFP가 원조를 하면 신문 일간지에 탑 헤드라인으로 떴습니다. 수많은 유엔 기구들이 한국을 도왔고 6.25 때 도왔던 유엔 한국 재건단 다음으로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로 많이 도왔던 기구가 WFP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영유아 지원, 치료 사업, 사방 사업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이렇게 지방을 가다 보면 이런 입간판에 WFP 사업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하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식량을 받았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입니다. 20년 만에. 그리고 이분이 당시에 WFP 한국 소장인데 제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 당시에는 정말 사업을 하면서 전국 곳곳을 누볐습니다. 그러던 대한민국이 20년 만에 WFP의 원조를 졸업하고 제로 헝거를 성취한 겁니다. 그리고 한 세대 만에 이제는 한국의 탑 20 아주 중요한 공유국이 돼서, 이전에는 우리가
수많은 나라들의 미국의 성조기가 박히고 여러 나라들의 그 국기가 박힌 식량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태극기가 박힌 식량들이 전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로 헌금은 가능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 WFP 직원을 인터뷰를 했는데 60년대, 70년대는 도저히 희망이 없었답니다. 정말 60년대 특히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WFP, 컨선, 정부, 학계, 여러분 같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이 울긋불긋한 지도가 2030년까지는 이렇게 초록색이 되는 정말 제로 헌금 세상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 감사합니다.